안녕하세요. 박간호사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24만 9천 명 정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심각한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 한 엄마로서 왜 딩크족이 생기는지, 왜 아기를 늦게 낳는지, 아기를 왜 한 명 이상 낳을 생각을 못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아기를 낳아 보니까 현재 사회에서 맞벌이 부부가 아기 한 명을 낳고 키우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야지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출산 연령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난해에 10명 중에 1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났다고 하고, 다둥이 출산율도 증가해서 100명에 6명 정도는 다둥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는 정말 손쉽게 주변에서도 난임 시술을 진행하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도 굉장히 난임 시술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 항상 정부 지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었는데, 최근에 확대된 난임 지원, 특히나 다둥이를 임신한 가정에 확대된 지원 소식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의 소득 폐지와 관련해서는 올해 7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그리고 전남, 경기, 경북, 경남 이렇게 9개의 지역에서 소득 기준을 다 폐지하고 모든 대상자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광주광역시, 대전, 울산, 충남, 그리고 전북, 강원 등의 지역은 아직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소득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난임 지원 혜택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전국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라는 계획이 나왔으니 아마 소득기준 폐지는 곧 전국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혹시나 지금 소득기준 폐지가 안 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초음파비나 진료비 같은 걸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근데 이게 단태아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다태아일 경우에는 140만 원을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쌍둥이든 셋쌍둥이든 넷쌍둥이든 그 숫자와 상관없이 모두 다 140만 원을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씩을 지원해줘서 단태아일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 원을 지원받겠지만 쌍둥이일 경우에는 200만 원, 셋쌍둥이일 경우에는 300만 원, 넷쌍둥이일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와! 현재 임산부들은 임신 3개월 이전 그리고 임신 9개월 이후에 임금의 감소가 없는 1일 2시간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임신 3개월 전에는 조금 주변 선생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용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 임신 9개월 이후에는 출산휴가를 조금 일찍 들어가는 바람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3개월 이전 그리고 임신 8개월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새쌍둥이 이상부터는 임신 3개월 이전, 그리고 임신 7개월 이후부터 근로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10일이에요. 출산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 사용이 가능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요. 요번에 지원이 확대가 되면서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다둥이 가정의 경우에는 10일에서 15일로 확대가 되었어요. 덕분에 다둥이를 출산하고 나면 주말 포함해서 21일, 총 3주의 출산 휴가를 보장받게 된 것 같아요. 현재는 산후도우미를 새쌍둥이 이상의 가정에도 최대 2명, 그리고 최장 25일 기간 동안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새쌍둥이 이상의 가정에게는 도우미 지원 기간을 최대 40일까지, 그리고 신생아 수에 맞춰서 도우미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제는 난임 기본 검사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우에서는 난소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등의 항목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남성의 경우에는 정액 검사 등의 항목으로 최대 5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금액이라도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조금 검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될 때 일부 큰 병원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난임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입력 보존의 목적으로 이렇게 얼려두었던 난자를 혼인 후에 임신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다만 냉동난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시술 비용이 병원 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규모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최근 확대되었다고 발표한 임신과 난임과 관련된 혜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물론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왜 저는 더 욕심이 나는 걸까요? 난임으로 임신 준비 과정부터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으로 조금 더 힘을 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원들이 점점 확대된다는 거는 앞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임신 준비 중이신 분들 모든 혜택 빠짐없이 받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임신할 수 있다!